자, 보상의 특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탈 고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리워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을 반복 구매하기를 원한다. 즉 상품을 계속 반복 구매해서 계속 해주길 원한다. 그러면 단기 리워드형입니다. 장기 리워드형, 단기 리워드형은 단기 리워드라는 거는 구매 주기가 그러니까 포인트를 짧게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특징에 따라서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주유 산업이나 이제 전기 산업은 고객 생애의 편차가 적죠. 뭐냐면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계속 써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편차가 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집이든 만약에 전기다 그러면 일정 한 집당 전기 얼마 정도 쓰는지를 있잖아요. 편차가 심하지 않죠. 그래서 한번 고객이 되면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은 그런 고객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로열티 프로그램과 어떤 산업은 편차가 심해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뭐냐, 어떤 사람은 뭐 1억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위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생활 여러 가지 활동들이기 때문에, 제품들이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지 않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편차가 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리워드형, 아까 전에 계급 제도를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리워드를, 계속 로얄티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특징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유리한데요. 낮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뛰어들 때 이 로얄티 프로그램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로얄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건 낫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로얄티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뭐죠? 그렇죠. 고객 유지죠. 신규 고객 확보가 아니에요. 로얄티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로얄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규 고객 확보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얄티는 기존 고객을 계속 우리 고객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그거예요. 물론 이제 신규 고객도 그 중에 이제 이 포인트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특징으로 보면 소멸성 제품과 서비스 기업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아까 전에 호텔이라든가 항공 이런 경우에는 호텔 숙박 한 번 하는데 뭐 30만 원씩 하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근데 이런 리워드로 하게 되면은 뭐 그냥 없는 방,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안 주면, 그러니까 남는 방, 이런 방은 그냥 실제로는 단가는 30만 원이지만 싸게 포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일리지로 이제 쓰게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내가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서비스 상품들은. 그죠? 그러니까 항공사 좌석. 이런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사람 안 태우고 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놔두고 보관해 둘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리워드나 마일리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고객들을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면 훨씬 더 유리하죠. 다른 일반 상품들은 어떻게 돼요? 물건을 줘야 되잖아. 커피 물건 줘야 되잖아. 그죠? 이런 상품들보다는 서비스 상품이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과 리워드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의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시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를 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리워드를 제공할 때 뭐 포인트로 얘기해 봅시다. 1000포인트가 그러니까 10,000포인트가 됐을 때 그때 뭔가를 주는 거와 5,000포인트를 달성했을 때 주는 거. 이게 장기 단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1이라고 볼 때 이거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2라고. 절반 정도의 우리가 포인트 절반 정도 사용했을 때 리워드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탬프 같은 경우에 10개냐? 10개를 찍어야지 주잖아요. 그런데 5개를 찍었을 때 뭐를 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를 다 찍었을 때 뭐를 줄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가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얼마를 적립했을 때부터 줄 것이냐, 아니면은 스탬프를 몇 개 찍었을 때 줄 것이냐, 10개냐, 5개냐, 아니면 뭐 100개냐, 뭐 지난번에 짜장면집 얘기도 했죠. 그죠?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프로스펙티브 티어리에서 이득은 어떻게 하고, 나누고, 아니면 합치고,
손해는 나누라 그랬어요? 분리하라 그랬어요? 손해는 한 번에 이득은 나눠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죠?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뭐, 프로스펙트 시어리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분성을 높게 하면은 단편적인 이득을, 그러니까 요거죠. 그죠? 포인트를 빨리빨리 쓰게 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단기적으로 갈 때. 반복 구매를 유도할 때는 이렇게 가분성을 높게 해주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 고객을 유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분성을 낮게. 그러면서 큰 이득을 얻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은 포인트를 많이 주는 거 있죠. 그럴 경우에는 포인트를 잘 안 쓰고 계속 누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볼록 함수 형태의 리워드로 생각을 해라. 뭐, 이것도 아까 전에 그림을 봤던 것처럼 그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의 탄성 부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먼텀이라고 하고, 점프 스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카드를 주겠습니다.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10개 하는데, 10개마다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로 미용실을 가는데 미용실에도 요즘 포인트를 하더라고요. 10번 깎으면 한 번은 무료입니다. 보통 그러죠? 10 플러스 1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주느냐?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8 플러스 1이다. 그러면 8번 찍어야지 하나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10 플러스 1로 바꿔주면서 여기에 2개를 미리 찍어줍니다. 처음에 오면. 미리 몇 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똑같은 개념인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벌써 내가 3번이나 찍었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이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미리. 그죠?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10 플러스 1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12개당 하나 이렇게 해놓고 미리 3개를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되죠?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벌써 3번이나 내가 찍었네? 인식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점프 스타트, 모먼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점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의 형태도 정리를 해야 되죠. 돈으로 줄 거냐? 그걸 캐시백이라고 그랬죠. 캐시백처럼 돈으로 줄 거냐? 아니면 비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거냐? 돈으로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할 때.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공연권을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공연을 볼 수 있게. 어떤 우리 VIP 회원들은 공연을 따로 초대를 해서 공연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거에 하나의 예로 여기서 나왔는데, 이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게 있고, 아니면은 보상으로서 2달러짜리 이제 지폐를, 행운권을 주는 것도 있고, 실제로 보면 수수료 면제해 주는 게 더 더 싼 거거든요. 사람들이 더 많이 큰 혜택을 누리는 건데, 그거보다는 은행에서 일정한 고객한테 우리 VIP 고객이 되면 2달러짜리 행운권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주면 받는 사람들이 내가 VIP 대접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즉,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계급을 나눠서 일정한 계급이 이상이 되면 뭔가 새로운 걸 주는 거죠. 돈 안 드는 거라도.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어떤 특정한 기준, 내가 VIP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스타벅스의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하나의 예죠. 그죠? 스타벅스 다이어리 판매하면 줄 서 있잖아. 그거 사 먹으려고 먹고 싶지 않은데 트로피칼 그거 해갖고 막 사 먹잖아. 경험들이 없어요? 스타벅스에서 1월달, 12월달쯤 되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갖고 다이어리 판매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뭘 사 먹어야 돼. 비싼 거, 그죠? 몇 개 사 먹어야 되지? 그죠? 네. 그런데 이거 받으려고 일부러 사 먹죠. 네. 그런데 그걸 왜 다이어리 똑같잖아. 스타벅스 다이어리라고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다니면 이제 뭔가가 있어 보이잖아. 그걸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내가 받았다. 남들은 없는데 나만 갖고 있다. 라는 거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을 제한해서 판매하잖아요. 구매하는데 못해요. 이게 금방 나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희소성을 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계급처럼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뭔가를 자꾸 팔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걸 먹게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스탬프를 10개인가 20개를 찍어야 되는데 중간에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중간에 하나, 두 개씩은 꼭 이걸 먹어야 돼. 뭔가를. 새로운 제품을 먹어야 되죠? 그래야 주잖아요. 그죠? 스탬프는 거기는 꼭 찍어줘야 돼. 뭔가. 비싼 거 하여튼간. 그죠? 이런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으로 먹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마케팅, 로열티 관련 부서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떤 로열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접근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 확장 같은 거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건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게. 그 다음에 통화 결합 유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포인트라는 게 아까 전에 캐시백처럼 쓸 수도 있지만 통화처럼 사용해서 쓰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현금 플러스 얼마, M포인트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할 때 포인트로 꼭 포인트랑 같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 플러스 얼마 포인트로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이렇게 결제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폰서십 구조로 이제 제휴사들 간에 여러 개의 스폰서들을 묶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해피포인트라는 게 있죠. 그죠? SPC 회사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옛날에 식빵, 여러분들은 모르죠? 안 먹어봤지? 샤니 이런 거 안 먹어봤죠? 샤니빵. 지금도 나와? 샤니빵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요? 나는 가게집에서 파는 빵은 안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 자, 해피포인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SPC인데, SPC 맞을까? SPC인데, 그 SPC의 자회사가, 모회사가 그 삼립식빵이죠. 삼립이 샤니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죠.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해피포인트 제도가. 이제 많이 발전했죠. 이제 옛날에 빵을 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바뀌는 거죠. 빵에서 결국 파리바게뜨로 하다가 파리바게뜨 하다가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이런 거 다 확장을 해서 쓴 거죠. 그렇죠? 파스코츠까지 해서. 커피숍, 아이스크림 가게, 빵 가게, 얘는 도너츠 가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을 해서 지금 많이 컸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포함할 때 이게 같은 회사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묶어서 해피포인트라는 걸로 같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OK 캐시백처럼 오픈을 해버렸죠. 그래서 다른데 여러 개에서, 그러니까 같은 자기 회사가 아닌데도 이제 필요하면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스폰서로 제휴해가지고 포인트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OK 캐시백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얘도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서 현금처럼 쓰는 이런 제도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잘 보시고, 그걸 잘 운영을 하면은 이게 다 돈이에요. 실제로 이걸 잘 운영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냥 다 없어지는 돈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보통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OK 캐시백 같은 경우에 적립에 따라서 할인율이 또 틀려지죠. 그래서 OK 캐시백, CJ1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잘 카드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정립을 해서 해갖고 다니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남자들은 잘 못해요. 왜냐면 남자들은 지갑에다 카드 몇 개 넣으면 꽉 차잖아. 여자들은 포인트 지갑 따로 두죠. 이만큼 두꺼운 거. 나오죠, 요즘? 거기다가 포인트 이런 거 지갑만 모아놓으면 한 20-30개 갖고 다니더라고, 다들. 그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 만나서 데리고 가면 돼.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거 많은 여자를 꼬셔서 같이 가자, 그래서 하면 되죠?
자, 그런데 로열티 프로그램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일용품으로 전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로열티를 이용해서 신규 고객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면 한 번 사고 그냥 끝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사은품으로 그냥 전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조심해서 잘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 대비 비적절성,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처럼 로얄 고객이 아닌데도 어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로얄 고객들 못지않게 그런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손해죠. 그죠?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득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 기준의 오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거래를 몇 번 하는 게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얼마어치 금액을 사는 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강서구 지역에 저희 교수님들하고 이제 많이 회식하는 데가 옛골토송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골토송이라는 이제 오리집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데 여기에 발산역 가는데 거기는 끊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오면 도장 하나야. 무조건 한 번 가면 한 번 갈 때 금액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도장 하나예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그 로열티겠죠. 그렇죠? 일정 금액에 따라서 뭐 예를 들자면 오리 한 마리당 뭐 도장 하나씩 찍어준다든가 이런 거 해야 사람들이 가서 많이 사 먹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는 작게 여러 번 가서 먹는 게 유리해. 도장을 많이 찍어줘. 한 번 가서 많이 먹으면 의미가 없어. 이런 게 좀 잘못된 거죠. 그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줘도 잘 모르시더라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스탬프 찍어줄 때 갈 때마다 안 찍어주잖아요. 10개 구입하면 10개 찍어주죠. 네. 그죠? 다 이게 수익성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방문 횟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그죠? 그래서 그래야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로얄티 중에서도 뭐예요? 그 고객에 얼마만큼 수익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 번 방문했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속 불이행이 있을 수가 있고요. 로열티를 제공해 준다 그랬는데 실제로 제대로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로열티를 모아서 내가 일정한 포인트를 사서 일정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VIP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그걸 딱 사려고 그랬더니 홈쇼핑에서도 똑같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10% 할인해 준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 들죠?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런 홈쇼핑하고 이런 걸 다른 채널을 이용할 때 그것도 그러니까 감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판매액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고객들을 소홀히 대하면 이 고객들의 로얄티가 떨어지는 거죠. 여태까지 한 게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배신감을 한번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회복이 잘 안 되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